손님으로 오셨던 동네 70대 어르신께 이제 가해자가 욕설을 하는 거를 저희 아버지가 지적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폭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아이고. 오우, 세게. 다른 손님을 괴롭히던 가해자, 식당 주인이 그 가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요. 말리는 사람한테 어우.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차는 거. 마구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왜 저러는 거야, 진짜. 그날 환자분 외상에 의한 3가지 어머, 뇌출혈이 뇌출혈이 있었고요. 있으셨어요. 그리고 안면 시간이구나. 쪽에도 외상이 있었고 위중한 게 뇌출혈에 대한 처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 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외상센터로 연결 다 되는 상태에서 옮겨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외상센터로 옮겨진 피해자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네. 외상병동 중환자실에서 교수님이 들어가자마자 하신 말씀이 다발성 두개골 골절하고 압력부 전체에 해당하는 골절이 있고 뇌출혈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있고 영구적인 시력 상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때 되게 처참했어요.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길 정도로 잔인한 폭행 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는데요. 일행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계속 몸으로 제어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계속 하는데 이 여자를 집어서 이렇게 들면서 위협을 해요. 아, 일행한테도. 네. 뭐 말리던 사람까지 밀쳐내고요. 저렇게 의자까지 들어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뭐 더 이상 나서는 사람이 없자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는데요. 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70대 어르신이신데 가해자가 이분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이분이 술을 안 드시겠다, 안 받으시겠다 그랬더니 가 주는 술을 받지 않냐 하면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그만해라. 나이가 70대 어르신인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 말을 끝으로 이제 이렇게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태도가 아주 황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물었어요. 왜 우리 아빠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들 나가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단 한 번에 미안하다는 의사 전달도 없었어요. 이분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를 마련하기 아이고, 위해서 많이. 딸은 집까지 팔아야 처음 했습니다. 금액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정말 생각도 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겠다. 왜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중간 진압을 해야 되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은 돼요. 사건 이후 가해자들의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다는데요. 가해자의 가족은 사과를 했지만 가해자 본인으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4개월이 흐른 지금 가해자의 태도는 달라졌을까요? 사건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나요? 이거는 뭐 아니라도 저희 힘들거든요. 더 이상 받아주세요. 저 쓰러져요. 가해자는 현재 구속된 상황,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네, 교수님. 이거 뭐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너무 충격적인데요. 뭐 결국에는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폭력을 뭐 행사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최초가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미 폭력 전과가 여러 건 있고요. 그러니까 전과까지는 아니어도 상습적으로 사람들과 다툼을 하고 뭐 술을 마시고는 그냥 난동을 피면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술값은 안 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 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술로 인한 음주 폭행 예. 정도는 그냥 뭐 장사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러고서는 사실은 아.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고 아. 하다 보니까 아이고. 결국에는 경계심을 못 느끼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가해자의 가족들은 왜 문자도 보내고 뭐 네, 여러 가지 네, 노력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가해자 본인은 전혀 그런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폭력 상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실은 감경 사안이다 보니까 가해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자 이제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가해자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했느냐? 아까 잠깐 따님이 얘기하셨지만 예.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요. 그렇죠. 네. 고소 취하 안 하면 니네 다 죽이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뭐 지금 공판이 진행 중에도 많이 다치셨잖아요. 예. 지금 뇌가 출혈이 되면은 네. 거의 의식불명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상해가 아니다 나는 사실은 그냥 조금 때렸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과장되게 지금 호소하는 거다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공판장에서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판받는 과정 중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들에게는 재판 중에 나 한 번 살고 나오면 그만이다. 두고 아이고. 보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얘기.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가족분이 이제 참지를 못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SNS 상에 이런 글을 올리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거를 분노 범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게 네. 진짜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용어를 저는 사용하는데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양이요? 네, 네.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된다 예.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 CCTV에 그대로 잡혀 있는 장면을 보면 완전히 본인의 몸을 잘 가눌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합리적인 변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진 폭행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장애니까 분노 조절을 원래부터 내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난 장애라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달라. 술 마시고 하는 폭행은 음주 감경 해달라. 이렇게 대부분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정신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간헐성 폭발성 장애라고 해가지고 네. 진짜 조절이 원천적으로 기질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만 이런 이제 진단명을 어렵게 붙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술 먹고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때려가지고 결국은 범죄 수익을 노린 거잖아요. 술값 안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마시고 먹다가 결국은 불법으로 이제 취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행을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 선택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음주 감경을 자꾸 해주다 보니까 지금 예.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자기보다 덩치 큰 사람들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잘해요. 맞습니다. 네. 병이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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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 근데 정말 가장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거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일 텐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현재 그분들은 어떤 상황일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건 이후 4개월 지났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안과, 신경외과, 성형외과의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못 오기 때문에 목에 좋은 생강청하고 빵 조금 사가지고 왔어요. 치매 발생 가능성 때문에 재활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제가 자주 모시고 찾는 딸. 나가는 이외에는 거의 간병인 여사님한테만 전파를 해드리고 있어요.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딸은 아버지를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그렇죠. 네네, 그러시죠. 파츠는 안 가지고 오셨네? 그거도 가지고 네, 이거 이따가 가지고 갈게요, 이거는 생강청이에요. 병원에 계시면 목 깔깔하니까 같이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이거. 빵 같이 드시라고. 간병인을 통해 상태를 전해 듣거나 전화로 목소리를 확인하는 게 전부입니다. 아빠, 물건 전해줬다고, 빵이랑. 빵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먹어? 내일 못 오니까. 아줌마도 못 내네. 아이, 그냥 저거 물건 전해주는 거. 아, 지금 되게 예민하세요. 감독님 여사님한테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옆에 계속 있다 보니까 화도 많이 내시고.
별거 아닌데 되게 화가 많이 내는 거를 참을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그게 심하거든요. 이해 안 가도 막 화내고 하셔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게 머리를 다쳐서 그런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따님 입장에선 또 너무 미안하실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첫 마디 대답하고 두 번째 대답하고 세 번째 내가 물어봤으면 화가 딱 받아내서. 그래서 저 사람이 감정을 안 쓰려고 하는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신 거예요? 네, 아니세요. 저희 아빠는 동네에 지나가시는 분들이더라도 안면이 익으면 인사하시고 같이 밥 한 끼 하시고 이런 거 되게 중요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치신 게 아무래도 조금 아직 회복이 덜 되신 거기 때문에